자, 이번 국토계획법 중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 광역도시계획 관련한 주제가 되겠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정하고요.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에서 두 개의 상식으로 묶어주는 거, 이걸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된다. 수립이라고 하는 거. 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출제하는 기술을 분석을 하게 되면 지정에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라고 하는 거,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하죠.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는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거. 자, 예외 항목만 출제될 수 있고,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지금 7년 동안 4문제 구성됐었고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요거 가지고 끝나가고요. 그 외에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에서 요거 틀리게 구성할 때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요렇게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1번. 자, 먼저 2번부터 갈까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고 3번 지문 도지사 끄트머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절차 등에 관한 지문이라서 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중요 쟁점은 아니다. 그 외 1번 지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 이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26회 때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해서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자, 의라고 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두 번째 지정, 세 번째 수립이라고 하는 것. 틀린 걸 고르시니까 아마 답을 지정을 가지고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뭐 그렇나 보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지정권자 설명 없고요. 3번 지문 보니까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한다라고 해서 앞에 시도지사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절차니면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 보시는 순간 바로 눈치를 채버려야 돼. 그래서 지정하고 수립, 그 다음에 의 세 개만 갖고 쟁점을 삼아내게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가보겠습니다. 해서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가서 살펴보시게 될 텐데,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국토부 장관, 자, 끄트머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체계상 자,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구조. 2번 지문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큰 쟁점 안 되겠고요. 자, 3번 지문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수립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립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승인받고 공청회 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한 문제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다시 지정과 수립과 의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1번 지문 국토부 장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체계상 안 맞죠.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번 지문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을 2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3번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내는 지문들. 4번 지문 자, 승인 받아야 한다, 시장수는 한 단계 위인 도지사 이렇게 갈 텐데, 이런 것들은 틀리든 맞든 답이 되지 않는 지문. 그 다음에 5번 지문 없다라고 해서 또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는 찍는 게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없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의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내용 하나도 몰라도 이제 없다 2개 제거하고 나면 거의 답 고르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자, 지금은 구성이 안 되는데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두 번째 지정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수립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또 세 가지 명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해 가실 것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 얘기는 우리 그 자료 중에서 자, 공법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150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냐면은 자 155페이지 가면 의의하고 지정하고 수립 이걸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잡다한 얘기 다 빼버렸어요. 해서 요는 문제 푸실 때도 이렇게 주어서로 끊어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관련한 행정 두 가지가 출제가 됐었죠. 해서 자 도시공 기본계획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 질문 자 없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무조건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없다 중에서 옳은 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해서 시장군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 기본계획 원칙인데 인접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2번 자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이거죠. 지금 이제 주기상 제일 유력한 문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인 경우도 다 이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름 어렵게 나왔던 주제이고요. 자, 27회 때 요 관련해서 재검토하고 요런 걸 갖고 쟁점을 삼아냈어요. 그러니까 요거 답은 3번으로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본계획은 많은 출제가 안 돼요. 10년 동안 2번 정도 출제가 됐던 주제인데 주제 쟁점은 2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공청회라든가 승인 뭐 이런 것들은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절차는 답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24회 때 나왔던 문제. 자, 그리고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 도시공 기본계획 재검토 등 관련해서 자 이렇게 빡센 문제 보실 때는 항상 밑에부터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검토라고 하는 거죠.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해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취약성 분석 등을 하지 아니할 수에 대해서 최근 5년 사이에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 등을 했을 때 어떻다 이 절차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요거 이제 요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 앞으로 기억하실 것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함에 있어서 재취약성 분석 등등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오지라고 하는 거 5년 내에 이렇게 했을 때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등 관련해서 다 생략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5년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해서 이게요 문제를 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역을 바꿔가면서 유사한 지문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해서 자 아닌 거 외워야 되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용도구역은 아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는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이렇게 5개를 개시 수도 입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구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 자연 공원구역, 용도구역의 일종, 개발 밀도 관리구역 요걸 갖고 계속 구성을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이것도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요. 자 니은번을 제외한 내용이 바로 관리계획의 내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기억 디귿 내용에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 자, 요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바로 관리계획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같이. 그래서 요거 이제 학원 강사들이 즐겨내는 것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거 비교하셔야 돼.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은 바로 도시공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지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용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주제.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답은 일단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법 풀어가실 때 테크닉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예 처음 보는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5번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 그래서 이미 내왔던 것을 갖고 출제할 때는요, 이런 찍기가 안 먹혀. 그런데 처음 내는 영역에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항상 5번 전부를 깔아버리는 게 하나의 패턴. 그래서 관리계획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 바로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바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세 개의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 고운 계획 사업,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나중에 개발 행위허가 파트에서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경작하고요. 도시 고운 계획 사업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 문제는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장난을 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주제 정확하게 소화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 엽기적인 문제 기어 나올 때 그냥 과감하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야 할 때 답 몇 번? 5번. 이 마음의 준비 미리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게 되면은 상전 처음 보는 문제 나오는 순간 탐욕, 욕심이 막 끌어서 자꾸 읽어보게 돼. 개판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로 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몇 번? 5번이라고.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해당한다, 오른편, 패턴들 잡아내실 거. 그리고 지문 속에서 숫자가 전반적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본계획 관련해서 괄호넣기 문제 나오는 것처럼 자 숫자를 물어보고 싶으면 주로 괄호넣기 형태로 출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매년 한 문제꼴로 숫자를 지문 속에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환경성검토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자 이게 이제 OG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5년 내 일정한 절차를 거쳤을 때 지구 단위계획 운운하게 되면 어떻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겁나 가산점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계획 운운하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결과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게 되면 요건 이제 지식을 묻는 건데요. 디귿번 하나만 어떻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OG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환경성 검토가 될 수도 있겠고 토지 적성 평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어. 그걸 다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OG 들어가면 어떻다?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보니까 주민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의요건 이게 이제 보게 되면 29회 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 해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바로 지구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제한 항목 관련해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제한할 수 있었고요. 지구 단위 계획 등 제한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등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요 관련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하면 5분의 4 이상의 동의해서 4번 2번을 뽑았던 사례에서 도로학교 공원 만들면 큰 돈 들어가니까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나머지 지구 단위계획 또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이런 것은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어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출제하는 기술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자 지금 29회 때 나왔던 문제 숫자를 갖고 답을 뽑아냈던 주제 그리고 30회 때 문제에서는 이 중에서 다시 하나를 뽑아내게 돼요. 그래서 출제하는 기술에 관한 부분인데 5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나와요. 나와도 답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남는 쟁점이 4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4번을 갖고 30회 때 문제 구성하는데 가기에 앞서서 하나 미리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국공지 면적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는요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국제시장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하게 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다 포함하게 된다. 이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 다뤄진 걸 보면 국제도포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셔야 돼서 지금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제한 관련해서 남은 게 딱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 면적은 어떻다? 이 동의요건에서 그 면적에서 제외되게 된다. 요것만 하나의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제외라고 하는 거, 나중에 도시개발법은 어떻다? 포함.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포함,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으로 2번이나 7년 동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떻다? 제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약집 보시게 되면은 156페이지에 거기 2번의 제안에서 5분에서 3분의 2 이런 것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포인트 하나 도는 것이 국공지 면적은 제외하게 된다. 요게 하나 이슈가 될 거야.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이게 이제 좀 골치가 아픈 게 문제가 한번 내기 시작하면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는 그런 출제 기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도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가 30회 때 구성이 됐던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셔. 대충 봅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첨부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패턴 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아까 29회 때 4번 지문가로 냈던 것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요 얘기 가지고 있었고요. 패턴 잡아내야 돼.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들을 잡아내게 되면 거의 다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국공지 면적은 어떻다? 제외된다. 나와 있죠? 자,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하는 기술을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주제가 바로 자, 숫자를 가지고 구성을 하면서 지문을 쑥 보게 되면 자, 1번, 2번, 3번은 쉽다고 보는 거예요. 출제인의 입장에서는 간단하니까. 근데 4번 좀 어렵고요. 5번 더 어렵게 어렵죠. 5번은 내지 않는 거야. 이건 손 못 대는 거니까. 그래서 4번 주제를 가지고 30회 때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30회 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다시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게 되면 뭘 낼 거냐? 무조건 국공지 면적 제외, 이 쟁점을 가지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국공지 면적 포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릴 것밖에 없습니다. 거의 루틴이에요, 루틴. 그래서 이게 자, 기출의 어떤 흐름들을 보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니까 아무리 지랄 발광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국제 도포라고 하는 거. 국공지 면적 제외되는 것은 국토개발법, 자, 국토계획법이 될 테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떻다? 바로, 자, 국공지 면적 포함이라고 하는 거, 국제 도포라고 하는 거, 국제 도포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돼. 3분의 2, 5분의 4 이런 것들은 금방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주제가 국제 도포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요. 답은 5번으로 아니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얘기 나올 텐데요. 틀린 것을 고르셔. 주민 기반시설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요즘에 잘 내지 않고 있는데 기득권 보호 관련해서 일반적인 관리계획 결정 당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어떻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2번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3번 국토부장관 2번은 관리계획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큰 쟁점 되지 않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속한다. 자, 공간 시설에 관한 자, 설치 권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자, 끝머리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4번, 5번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잡혀 정상입니다. 그래도 자, 기본이 되는 거. 특히 이 아이들이 앞에 깔았을 때 겁먹지 말고요. 그냥 아는 아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뜻 뭐라고요? 신고해야. 바로 이렇게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는요. 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해서 요것도 전통적인 문제의 영역이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국토부장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요 포인트죠.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장관이 2번은 관리계획. 자, 5번 같은 거 겁나 길어. 뒤를 봐야 돼. 국토부장관이 2번은 관리계획. 역시 국토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유력한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게 출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넣어야 되기도 하죠. 국토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개시, 수도, 입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 출제 포인트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시장구설을 제외한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러니까 그건 외워봤자 의미가 없고 딱 떨어지는 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요것은 국토부 장관. 그리고
그리고 요 대신에 장난칠 수 있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 대신에 낼 수 있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을 테고요. 도시자연 공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중요한 거 나왔다.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 해양 어떻다.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1번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시가화 조정구역 국가계획 국토부 장관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게 28회 때 나왔었고요. 아까 29회 때인가요? 자, 이 주제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갔던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 뽑아주고 그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흔들어주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번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그런 문제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들 몇 개만 외워도 거의 줄줄줄 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셨고 28회 때 쟁점 자 이걸 다 뽑았고 그때 말이 이제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없다 틀렸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자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자 요거 이제 옛날에 나왔던 건데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이거 틀렸구나. 자 옛날 문제입니다. 지형 도면 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게 어려운 게 딴 데서는 다 다음 날 다 다음 날 들어가는데 얘만 유일하게 고시가 된 날부터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뽑았고요. 용도지구 요것도 관리계획이니까 당연히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주민 기반시설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자 끄트머리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다지 뭐 큰 쟁점은 안 되고요. 19회 때 나왔던 것이 함께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즘 쉽게 나오는 그런 패턴 해서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간 뭐야? 신고 해야 이렇게 가는 것들이 주요 이슈. 한 문제 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국토기획법상 규정으로 틀린 것은 28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좀 어려웠어요. 자,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끄트머리 봐야 돼.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어차피 모르는 거야. 의견 들어야 되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하겠지. 국토부 장관 응모자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응모할 수 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행정청인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뒤에서 도시군객시설 사업할 때 공부할 텐데 중요치 않고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자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뒤에서 이제 우리 요약습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20회 때 나왔던 주제 청문 사유라는 것이 있겠고요. 16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요약집 16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청문 사유에서 허지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인가 취소라고 하는 거 바로 청문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지사 자 뒤만 보시는 거야.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 자 우리 27회 때 그런 문제 나왔었죠. 자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 다음에 5년 사이에 뭐 했을 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요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주제에서 이 얘기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몇 페이지? 15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제일 하단부에 조정 요구 겁나 깁니다. 도지사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논리 체계가 뭐라고? 지금 5년마다 재검토할 때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게 여의치 않다라고 했을 때 어떻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까다롭게 나왔던 그런 문제 패턴인데요. 다만 새로운 문제 패턴 아니었고 27회 때 5년 그 얘기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했던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답은 5번인데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문제 중에서 거의 풀기 어려웠던 문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이한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단순 반복하는 게 필요한 포인트. 잠시 끊었다가 이제 용도 지역 등 검토합니다.